연봉 1억이면 인생이 달라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 들어가서 연봉 1억만 되면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돈 걱정은 좀 줄어들겠지? 그런데 2025년 기준 실수령액표를 놓고 냉정하게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오늘은 연봉 4천, 6천, 8천, 1억의 실제 월 실수령액, 그리고 대기업 연봉과 커리어 행복의 관계를 한번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연봉 vs 실수령액 숫자로 보는 현실. 먼저 2025년 연봉별 실수령액을 정리해볼게요. 4대 보험세금 고려한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연봉 4천만원, 월 세전 약 333만원, 월 실수령액 약 287만원, 연봉 6천만원, 월 세전 약 500만원, 월 실수령액 약 418만원, 연봉 8천만원, 월 세전 약 666만원, 월 실수령액 약 540만원, 연봉 1억원, 월 세전 약 833만원, 월 실수령액 약 650만원. 물론 부양가족수, 비과세 수당,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 이 정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은 1.5배 올랐는데 왜 통장은 1.5배가 아니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6천만으로 올라가면 연봉은 1.5배 올랐지만 월 실수령액은 287만 418만, 대략 130만 140만원 정도만 증가합니다. 연봉 6천만 8천만으로 올라도 월 실수령액은 418만 540만, 증가분은 약 120만원 정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득세가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벌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고 세금과 4대 보험 공제액이 더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목 연봉이 아니라 실제로 내 통장에 찍히는 세후 기준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억대 연봉 이제는 흔하다. 숫자로 보면 요즘 기사들을 보면 이런 표현 많이 보이죠. 억대 연봉자 몇십만 명 돌파. 직장인 15명 중 1명은 억대 연봉. 국세청 통계를 보면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자는 약 139만 명, 전체 근로소득자 약 2085만 명 중 6.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완전한 극소수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억대 연봉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기준으로 보면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소수예요. 즉, 억대 연봉자가 많아졌다는 말과 누구나 조금만 하면 억대 연봉자가 된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연봉 1억이면 경제적 자유가 올까? 여기서 한번 현실적인 생활비 구조를 떠올려 볼게요. 연봉 1억, 월 실수령액 약 6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전세월세 또는 주거 관련 비용, 자녀 교육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각종 보험료, 부모님 용돈 예비비, 여기에 자동차 유지비, 비정기 지출병원비, 경조사, 여행 등까지 합치면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수도권 자녀 1명 혹은 2명 대출이 있는 40대라고 하면 연봉 1억인데 왜 이렇게 빠듯하지? 경제적 자유는커녕 그냥 좀 덜 불안한 정도? 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연봉 1억 인생 역전 경제적 자유, 이 공식은 지금 시대에는 이미 깨진 공식에 가깝습니다. 대기업의 현실 연봉 말고 우리가 잘 안 보는 것들, 그렇다고 대기업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잘 안 보는 비용이 있다는 거죠. 실제 현장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고압적인 조직 문화, 위계적인 보고 체계,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 과도한 경쟁과 평가 스트레스, 인사고과 시즌마다 극심한 눈치 보기, 동료라기보다 경쟁자에 가까운 관계, 워라밸 붕괴,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회의, 카톡 보고서, 휴가 쓰는 것도 눈치 보인다는 이야기, 정신적 신체적 소진, 만성 스트레스, 탈모, 위장질환, 우울감, 번아웃. 그래서 요즘 MZ세대는 수십 대 1, 수백 대 1 경쟁률 뚫고 들어간 대기업을 1년 혹은 2년 안에 퇴사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연봉이 중요한 건 맞는데 이 조직에서 10년, 20년 버티면서 내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더 많이 던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건 연봉 말고 커리어 구조. 그래서 저는 취업이직 컨설팅을 하면서 항상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연봉 말고 이 직장에서 내가 쌓을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직무 전문성이 쌓이는 구조인가? 3년, 5년 뒤에 다른 회사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가? 커리어 선택지가 넓어지는가? 이 회사를 나왔을 때 선택지가 여러 개 열리는 커리어인지, 아니면 이 회사 안에서만 통하는 경력인지, 삶의 만족도와 건강, 이 생활을 5년, 10년 유지했을 때 나의 몸과 마음은 괜찮을까? 돈의 구조, 월급 외에 나만의 역량, 네트워크, 사이드 프로젝트, 향후 창업 프리랜서 가능성 등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커리어인지, 이걸 같이 보지 않으면 연봉 숫자는 올랐는데 내 삶은 작고 피로해지는 커리어를 선택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연봉 1억의 진짜 의미 정리해보면 연봉 4천 1억으로 갈수록 실수령액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연봉 상승 비율만큼 오르지는 않습니다.
억대 연봉자는 분명 예전보다 많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근로자 중 약 6에서 7% 수준이 소수입니다. 연봉 1억 경제적 자유는 아닙니다. 특히 수도권 대출 자녀 교육비까지 고려하면 조금 여유 있는 월급쟁이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연봉 숫자가 아니라 커리어 구조와 삶의 방식입니다. 어떤 역량을 쌓고 있는지, 5년, 10년 뒤에 내 커리어가 어디로 확장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 대기업 연봉 1억, 분명 매력적인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숫자를 같이 보셨다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어떤 연봉을 받을 것인가? 도 중요하지만 어떤 커리어와 삶을 설계할 것인가? 가 훨씬 더 긴 호흡에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연봉의 현실적인 구조, 대기업 중견 외국계 각각의 장단점, 커리어 설계와 이직 전략, 그리고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런 이야기들을 데이터 현장 경험 기반으로 차근차근 정리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시면 여러분 커리어 설계에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커리어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